섹션 사인 공소기각 판결 청구 섹션 사인 2015년 샵사인 민중총궐기 별표 사건 번호 2016노 1558 별표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별표 2019 0410 별표 피고인 항소인 최성년 별표 주문 이 사건 피해자인 박원규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합니다. 혹은 증인 박원규가 피고인 측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동법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합니다. 별표 공소기각 판결의 당위 0. 인사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 8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귀한 여러분 앞에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고 시원하게 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기 2019년 3월 22일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날 재판을 받으며 느낀 점을 밝히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판 전에 내가 제출했던 여러 서류들을 잘 검토해 주어서 고맙고 재판 진행하는 제 판장도 좋은 분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박원규 증인 채택해준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최대한 밝히는 것에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을 이것으로 줄이고 이 사건 공소기각 판결의 당위를 진술하겠습니다. 1. 부. 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특수체포로 비롯된 사건인 점, 이 사건 무혐의 핵심 증거인 당시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처음에 경찰 269 기동대 대장 이 나는 일반 교통방해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고지하고 연행하세요 라고 말하고 박원규 당시 경장 35세은 일반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고 말합니다. 구글에서 공무집행법으로 검색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나옵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률이나 법조항이 없음은 명백한데 박원규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피의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를 체포한 박원규 자신이 공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한, 제12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가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 사실의 유지, 체포의 이유와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끌고 가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연행할 때의 영상과 체포고지할 때의 적용 법조가 틀려지는 것을 영상에 서 나오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속적 부심 때에는 검찰 측이 마치 그 사이에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작을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구속적 부심 법정에서 내가 그럴 수 없는 정상을 진술하니까 그러게 한번 던져보고 결국 최종적으로 영상 전에 폭행이 있었다는 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술하게 짜여진 공소가 나를 향해서 제기되고 원심 유죄 판결된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수모이고 경찰과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이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특수체포로 비롯된 사건이므로 공소기각에 매우 상당한 당위가 있습니다. 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경찰관과 검사와 판사는 모두 공무원입니다. 우리 대한의 헌법과 법률로 공무원의 중립의 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심으로서 행하는 수사 때 일방인 박원규는 돌연히 폭행을 당해서 검거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방인 나는 완강하게 부인했다는 것을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공격하는 쪽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증거가 될 채찍 영상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채찍 영상 있으면 한번 보자고 했는데 결국 일방의 진술만을 가지고 기소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정보부, 구공안부, 현 공공수사부, 검사 이성식이 중립 의무를 무시하고 오직 기소하려는 의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유일한 물증이 될 박원규의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검찰 측이 증거 제출하지 않은 점을 보면 검찰 측도 이 사건이 조작 사건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넉넉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5년도 민중총궐기 당시 박원규가 나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그것은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은 것이 되지요. 그런데 공무상 상해 진료와 치료를 경찰병원이 아닌 경기안양시 호 개동의 밀식 인연병원에서 했다는 것도 상당히 어색한 점입니다. 박원규가 당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지면 자연히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도 역시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할지인데 이 사건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처벌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조작의 일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이 사건 사법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위반되었으므로 공소기각에 상당한 당위가 있습니다. 3원심 판결의 오류 비판과 무혐의 탄핵 증거 채택 요청.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은 철칙입니다. 이 기준을 원심 단독 재판부는 위반하였습니다. 박원규는 객관적인 증인이 아니고 같은 공무원인 검찰 측의 증인이었고 내가 박원규의 주장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철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팔은 안으로 굽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에 의하면 이 사건처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종결해야 할 경우 일단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도리인데 오윤경 판사는 일단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선해 하더라도 그 철칙에 의하지 않은 성급한 판결이었고 의혹을 가지고 해보면 오윤경은 자기의 판결 선고를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차후 쌍방 항소하기를 예상하며 나는 모르겠다 식으로 일단 같은 공무원 측의 손을 들어주어 나를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독립성 또한 의심됩니다. 법원 행정처에 원세운 재판 관련 각계 동향 문건 내용 중 최대 관심 현안이라는 내용과 함께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에 영향 미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고 당시에 나는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의 행정요직에 있었습니다. 나는 원심에서 박원규의 증인신문 이후 박원규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는 의견서, 정상관계 진술을 제출했었습니다. 귀원 재판부에 진술요청서를 제출하기 정확히 3년 전 같은 날인 2016. 이 18일자입니다. 나는 구속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8쪽짜리 의견서를 탄핵 증거로 제출했습니다만 원심 재판부는 그 진술서의 진술 효력을 전부 무시하고 박원규의 주장만을 증거로 나를 유죄 판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검찰 측과 박원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고 나는 이 사건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파헤쳐왔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쪽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원심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했다면 그 탄핵 증거에 의해 나는 무죄 선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역시 나는 항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2016 0218자 의견서를 귀원 재판부가 탄핵 증거로 채택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2월 18일 피고인 최성면 의견서, 정상관 개진술서, 제출, 옥중 수록, htp://cafe.다음.net/ 일렉션 케이스 /유스파이 /63서기 2019년 1월 4일에 극우주의 행동대 선생님, 대표, 김상진, 들이 나를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으로 고발했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3조 제1항 반국가단체 수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해당 적용법조에 따르면 나는 북조선의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급이 되는데 정말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고 해당 고발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필 실효 가능성이 없는 제 3조 1항으로 고발했을까? 올석이 2019년 3.1만 세운동 100주년 기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다. 3. 낙한 자들에 의해 남용될 뿐인 것은 그 사악한 수명이 다하고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견하는 듯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출생한 이래 대한민국 형법을 단 한 번도 위반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정직하고 시민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나를 올가매려고 여기저기서 그물을 들고 접근합니다. 2014년 도 사건이 그렇고 2015년도 본 사건 역시 그렇고 또 고발되었다는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나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보자기를 들고 접근해오면 나는 언제든지 지혜의 가위로 보자기를 걸레로 만들고 전부 갈아 마셔버릴 각오로 승리를 쟁취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원 재판부가 주문과 같은 조건이 있을 경우 신속히 공소기각 판결로 나를 이 사건으로부터라도 해방시켜주고 함께 새 시대의 영광을 공유하기를 부탁합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최근 인터넷 사건 검색하여 귀원 재판부의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의뢰가 접수된 것을 알았습니다. 2019 04 08대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내용을 입수해보니 4번 번호 2009년 제915 사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2009년도에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아마도 최근 2019년의 일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송은주 경위도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까이 거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황순현 경위와 장대균 경정과 김정환 경정 모두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나의 추측일 뿐이고 분명하지는 않으니 분명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해당 문서에 그러한 오기가 있다면 무효이므로 귀원 재판부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 해당 문서를 반려하시거나 정확하게 보완을 요청하시는 것이 상당할 듯합니다. 그럼 04 19, 17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간제 318호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2019 04 10 피고인, 항소인, 청구인, 최성년